16번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매질 A와 B에서 매질이 바뀐 거죠. 매질 A와 B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어느 순간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X축이 첫 번째 그래프는 위치고요.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매질 위에 점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죠. 변이 시간 그래프죠. 이 첫 번째 그래프는 X축이 위치고요. 이 두 번째 그래프, 나 그래프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 파장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파장. 여기서는, 여기서는 파장 구하고 파장. 여기서는 뭘 구해요? 여기서는 뭐 주기를 구하겠죠. 주기가 진동수와 같죠. 주기 역수가 진동수니까 주기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매우 쉬운 문제였고요. 여하튼 B의 파동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첫 번째 가 그래프는 이 매질이 바뀌어서 매질 A에서 B로 바뀌었잖아요. 매질 A에서 B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파장이 바뀌죠. 매질이 바뀌면 파장이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매질의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지죠. 미안합니다. 굴절률이 크면 이 파장이 짧아집니다. 알겠습니까? 굴절률이 크면 파장이 짧아지고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는 어때요? 진동수는 안 변해요. 매질이 바뀌어도 주기가 안 바뀝니다. 진동수가 안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면 뭐가 짧아진다? 속력도 짧아지죠. 뭔 식이 있어요? V 이퀄 F 람다라는 식이 있으니까 이 매질이 바뀌어도 이 진동수는 안 바뀐다니까요. 가렸네요. 매질이 바뀌어도 진동수는 안 바뀌어. 매질이 변해도 진동수는 안 변하니까 파장이 커지면 속력도 커지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쉬우니까요. 자, 여튼 빨리 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나그래프에서는 주기를 구할 수 있죠.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 t가 0.2초고요. 맞습니까? 여기 0.2초잖아요. 0.2초. 그 다음에 매질 B에서 파장은 요 길이죠. 요 길이. 얼마입니까? 7에서 3을 빼버리면 4죠. 4. 파장이 4죠. 4cm고 0.2초죠. 맞습니까?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F 람다인데 F를 T로 바꾸면 T분의 람다. 그래서 0.2분의 4. 그래서 20cm per second. 4번.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17번이죠. 17번. 다음은 학생이 지금 풀어야 됩니까? 전자기파 기응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형광등 내부의 수온에서 방출되는 무엇이 자외선은 형광물질에 흡수돼서 가시광선을 내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외선은 형광물질에 부딪혀서 가시광선을 내뿜는다니까요. 뭡니까 이게? 뭐 자외선이고 가시광선 찾으면 되겠죠. 살균 소독 기능이 있다고 두 번째도 힌트가 돼 있죠. 그러니까 답 당연히 1번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하겠습니다. 좀 올려야 되는데. 18번. 그림은 반원형 매질 A 또는 B의 경계면을 따라서 점 PQ 사이에서 광원의 위치를 변화시키며 중심 O를 향해서 빛을 입사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표는 매질이 A 또는 B일 때 O에서의 전반사 여부에 따라 입사각 세타의 범위를 원투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투라는 거는 전반사가 어느 지역에 했다는 거지. 그죠? 어느 각도 요 범위 아니면 요 범위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네. 전반사는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나? 이 세타가 이 빛을 비스듬하게 쏘면 더 잘 일어나요. 어? 비스듬하게 쏴야 되잖아. 비스듬하게. 그래 비스듬하게 쏴야지. 빛을 비스듬하게 쏴야지 이게 전반사 잘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여기 아니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면 에? 비스듬하게 쏜 데서 전반사 일어나야지. 전반사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더 합시다. 요 부분에서 전반사 일어나는 거죠. 전반사. 안 그래요? 이래서 일어났는데 2에서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
1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1영역에서 전반사 일어났다고 하면 둘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반사 여부에 따라서 원투를 구분했다고 했으니까 전반사가 일어난 그 여부에 해당하는 범위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면 2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범위죠. 예, 기억 틀렸죠. 그러면 일단은 전반사가 자, 요 표면에서 전반사가 요 매질이 A냐 B냐 이 A냐 B냐 상관없이 둘 다 일어났다는 얘기죠.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 됩니다.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 조건은 둘 다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NA가 공기보다 굴절률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MB도 공기보다 굴절률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이거 둘 다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NA하고 NB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경우에 더 전반사가 잘 일어났어요?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거는 더 작은 각도에서도 전반사가 이루어지면 다시 입사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요 상태에서 전반사가 일어났고 한 놈은 요렇게 해서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처음 시작됐다 이 말이야. 전반사가 처음 시작된 게 이 빨간색은 요 각도, 파란색은 이 각도입니다. 어느 게 전반사가 잘 일어나요? 파란색이 잘 일어나는 거죠. 더 작은 각도에서 전반사가 이루어졌을 때, 더 작은 각도에서 전반사가 시작됐을 때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작아요? 이 34도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B일 때가 내부의 매질이 B일 때가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전반사가 잘 일어나려면 얘가 지금 둘 다 N 공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굴절률 차이가 어때야 돼요? 더 커야 됩니다. 두 개의 굴절률 차이가 더 커야지만이 자, 이게 지금 얘가 둘 다 공기로 가는 상황이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공기로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반사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지. N 공기에 비해서 B가 더 크다 이렇게 잡겠죠. 예. 원래 매우 크다는 뜻인데 그냥 좀 더 크다, 좀 더 얘보다 더 크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개를 적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종합해서 적으면 NB가 크고 NA가 크고 N 공기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야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AB를 광섬유로 만들면 코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굴절률이 큰 놈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코어가 더 안에 있으니까. 안에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어가 굴절률이 커야 되니까 B가 굴절률이 돼요. B가 코어가 되죠. B가. A가 아니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죠. 그죠? 19번. 요 왼쪽에도 풀겠습니다. 두 문제 나오네요.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두 물체 BC를 향해 등속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그죠? 나는 AB가 충돌하고 다시 BC와 충돌한 후 ABC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속력이 V인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다는 두 번의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에요. 이거 뭐 충격량에 나타내는 거죠. 이 면적이. FT 그래프니까요.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각각 3s였어요. 충격량이 각각 3s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떤 힌트가 있냐면 AB 질량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B 질량이 같으니까 AB 질량을 스몰 m으로 잡겠습니다. 그죠? 얘는 질량이 모르니까 뭐 라지 m으로 잡죠. C의 질량을 라지 m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A의 속력을 결국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A의 속력을 V'으로 잡겠습니다. V'. V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요. 문제에서. 자, 그럼 한번 써봅시다.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 자, 처음 상태에서 이 가그림 상태에서 보면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건 A밖에 없죠. 그래서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MV'이었습니다. 이 운동량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보존되겠죠. 총 운동량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먼저 A가 어떻게 돼요? A가 뭐하고 먼저 부딪힙니까? B하고 먼저 부딪히죠. B하고 먼저 부딪혔을 때 이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B하고 먼저 부딪혀서 A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상태죠, 이 상태. 맞죠?
이 A 상태는 A가 두 번 충돌하는 건 아니잖아요. A는 B하고 한 번만 충돌합니다. 그렇죠? A는 B하고 한 번만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죠. A 운동량 어때? 얼마? MV가 될 거고요. 나머지를 B가 가져가겠죠. 나머지 운동량을 B가 가져가는데 얼마를 가져간다? 충격량만큼 가져가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B의 운동량이 제로였으니까요. 그래서 B의 나중 운동량은 AB에 의해서 첫 번째 충돌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B가 B 입장에서는 한 번만 충돌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B의 운동량이 얼마냐면 3S가 되죠. 이렇게 적겠죠. 3S다. 이렇게.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B가 이제 B가 원래 3S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C하고 충돌을 하겠죠. B가 3S를 가지고 있다가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C하고 충돌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운동량 보정을 써봅시다. B가 원래 3S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3S를 가지고 있었는데 충돌했어요. 충돌했더니 B의 운동량이 얼마가 됐습니까? 충돌하고 나서 B의 운동량이 MV가 됐죠. B만 적는 겁니다. 이거 B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C는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0이었죠. C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습니다. 근데 얼마가 됐어요?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속력이 얼마가 됐어요? V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지 MV가 되겠죠. 그 라지 MV는 라지 MV 자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충격량이죠. 얼마예요? S죠. 이렇게 잡아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MV라는 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ES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요 위에다가 이제 넣죠. 여기다가. 그러면 MV 프라임은 얼마입니까? OS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를 가렸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S는 2분의 자 이거 2분 5분인데요. 예. 자, 2분의 MV가 쉽게 풀어 적겠습니다. 여기 넣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5V다 나오죠. V 프라임이 2분의 5V다. 되겠어요? 되시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이게 이번 시험이 좀 쉬웠습니다. 네, 쉬웠어요. 쉬운 편입니다. 충격 먹는 친구 있습니까? 없겠죠. 20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 흔합니다. 이런 건. 뭐 쌤은 다 흔하다고 하죠. 예, 많이 봤으니까요. 자,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점 O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 일정한 시간 간격. 일정한 시간 간격. 빗면 위에 점 A, B, C를 통과했다. 물체는 BC 구간에서 마찰력을 받았대요. 이 마찰력 있죠, 여기서. 마찰력 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18줄만큼 감소했다. 물체의 중력 포텐셜의 차이는 OB 사이가 32줄이래요. 그죠? 자, OA, B까지는 이 O에서 A를 지나고 B까지 갈 때까지는 중력밖에 없습니다. 힘이.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중력 포텐셜의 차이가 O에서 B까지가 32줄이 났다는 것은 O에서 B까지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32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O에서 운동에너지가 제로였죠. 그러니까 B에서 운동에너지가 32줄이 되겠죠. 이 B 지점에서 운동에너지가 32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C 사이에서는 60줄이다. 그죠? 여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써먹어야 되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는 걸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O에서 A까지 시간하고 그렇죠? 여기 T만큼 지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요 A에서 B까지도 T잖아요.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B 시점에서는 2T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OAB까지만 일단 적겠습니다. 왜냐하면 OAB 거기까지 가속도가 같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O에서 B까지는 등가속 운동입니다. O에서 B까지는 등가속 운동이고 B에서 C를 지날 때는 또 다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가속이 아니죠. 그죠? BC 독립적으로 등가속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O에서 B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하죠. 예, 여튼 이렇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증가량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32J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봅시다. 자, 첫 번째 공式쓰죠. V equal V0 플러스 8인데 초기 속도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V0 0이니까요. 0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V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A제곱에 T제곱이다. T를 아까 저걸 써보죠. 필기체를 썼으니까요. T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면 예? 시간의 제곱에 속력의 제곱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t 제곱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니까 4t 제곱이 뭐가 속력의 제곱이 뭡니까? 운동 에너지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운동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KA 대 A의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 EKA 키네틱 에너지 A에서의 키네틱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나 뭐 그 다음에 B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 32자 이게 뭡니까? 더하기 왜 나왔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얼마입니까? 이게 8이죠. 8. 여기서 이걸 8로 찾아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식을 적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암산을 하든가 뭐 간단하게 적어서 바로 찾아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줄 여기서 찾고 이게 좀 쉬울게요. 공간이 없네. 8줄 찾았죠. 그럼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단수 조건이 또 뭐였냐면 얘가 A가 이제 여기서 C까지 오는데요. 그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냐면 60이래 60.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그러니까 원래라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면 68이 돼야 돼요. 맞아요? 여기서 요걸 찾은 순간에 사실 문제는 끝났어요. 여기 8을 찾으면 여기서 원래 운동 에너지가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증가를 해야 되죠. 근데 뭐가 있어? 이 운동을 방해하는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누가? 마찰이 이 운동 에너지를 깎아먹었죠. 이 마찰이 에너지를 깎아먹는단 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깎아먹는다요. 얼마만큼 깎아먹었대요? 원래 68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얼마만큼 깎아먹었다고? 어딨어요? 이 시간에서 이 형광펜이 왜 이렇게 진해? 역학적 에너지가 18줄만큼 감소했다고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빼야 돼? 18을 빼야지 비로소 B 지점에서의 참된 운동 에너지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원래 마찰이 없었으면 68을 가져야 됩니다. 68. 그렇죠? 68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까먹었어? 빗면에서 마찰이 까먹었죠. 18을. 그래서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이 되죠. 좀 더럽게 풀었네요. 예. 여튼 모의고사 오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예. 상황이 안 좋은데 집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쉬운 편이었어요. 문제 원래 더 어렵습니다. 예. 잘 풀었다고 하면 너무 자만하지 말고 차근차근 어려운 문제들 여러 번 풀어볼 수 있는 연습하고 선생님이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좋긴 한데 선생님은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걸 더 좋아해요. 그때 지금 실력이 더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라는 거는 되게 한정돼 있어요. 문제 형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이 기출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숙달된 상태로 만들면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형태는 기존의 문제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크게 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하는 역사가 그렇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한 문제집이라도 여러 번, 한 10번이나 20번이나 이렇게 풀면 여러 권을 푸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권 풀었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책은 문제가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숙달을 안 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집에서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거 처음 보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뭐 10번이고 20번이고 풀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숙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모의고사 푸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언제 학교에서 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꼭 봬요. 네, 고생했습니다.